모두가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제공하며 캐서린의 재능은 그녀를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캐서린과 달리 미국은 총성 없는 소련과의 우주전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가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태우고 미국보다 먼저 우주에 인간을 보낸 것이다. 이 소식은 미국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나사 또한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을 받아들였다. 우주임무 그룹 사무실은 야근은 물론 상시대기, 비상근무 태세로 바뀌게 되었다. 모두가 분주하게 일하는 가운데 알 해리스는 캐서린의 비어있는 책상 자리를 보게 된다. 그녀가 자리에 없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와, 해리스는 두 팔을 벌려 이해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불만을 표출한다. 캐서린은 어디 갔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에 쫄딱 젖은 캐서린이 급히 자리로 돌아온다. 대체 어딜 다녀왔나? 필요할 때마다 안 보이던데 내 눈이 잘못된 건가? 대체 매일 어디 가는 거야? 해리슨의 호통에 캐서린은 공손히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대답한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화장실? 빌어먹을 화장실? 너무 죄송해요. 손을 한번 낮출까요? 아니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해리슨의 화난 어조에 사무실 안 모두 침묵하게 된다. 하루에 40분씩 거기서 뭐해? 이렇게 바쁜데 믿음에 보답을 해야지. 이곳엔 제가 갈 화장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화장실이 없더니. 이곳엔 유색인조 화장실이 없어요. 이 건물에 유색인조 화장실이 없고 서관 전체에도 없어서 800m를 나가야 해요. 알고 계셨어요? 해리스는 그제야 이해한 듯 대답하지 못한다. 아프리카까지 걸어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데 사는 자전거도 이용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근무 복장은 무릎 길이 치마, 힐, 심플한 진주 목걸이, 그딴 목걸이 없어요. 흑인에게 진주 목걸이 살 월급을 주긴 해요? 그런데 밤낮으로 개처럼 일하면서 모두가 만지기도 싫어하는 커피포트로 버티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하루에 몇 번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캐서린은 사무실을 나가버렸지만 해리스는 아무런 말로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야, 야.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나요? 네. 아니 너무 네. 진실성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두 분의 연기가 화가 났어요. 마음은 급한데 오더는 내렸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그리고 거위님 연기 진짜 잘했어요. 네. 예, 멱살 잡고 캐리하는 연기 잘 봤습니다. 아, 편집하면서 느낀 거지만 서로의 억지 연기 자화자찬에 청취자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크크크. 이번 내용은 굉장히 조금 시리어스한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그 캐서린이 이제 초반에 되게 침착하고 딱 천재 인물로 나오고 어떤 네. 이제 모욕을 해도 최대한 참아왔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진짜 이때는 완전 감정이 고조되면서 말을 하는 부분이 저도 보면서 진짜 인상 깊었고 제가 다 미안해지는 그런 연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이 불합리와 진짜 이 불공정한 것과 차별과 인격 모독을 견뎌왔는지 보면서 괜히 저까지 좀 울컥하고 네 그래서 좀 연기할 때 좀 집중이 잘 됐나 보네요. 네. 그녀 입장에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리슨이나 이제 다른 인물들이 그녀가 자리에서 사라지는 걸 또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사람의 입장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심리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흑인 한 명이 백인 20명이 있는 데서 살면은 네네. 흑인은 심리적으로 백인이 되고 싶어 한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음. 백인이 뭐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백인은 심리적으로 멕시코인이 되기를 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수의 자신이 다르면은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사회적 불공정, 뭐 차별이라는 걸 떠나서 캐서린이 이 사무실 안에서 어떠한 압박을 느꼈을까요? 물론 뭐 커피포트,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거 아. 자체가 그 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또 네. 그쵸.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인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영화의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여성 주인공들이 네. 어떻게 여성의 음. 어떤 인권을 또 찾아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한테 둘러싸여져서 음. 이 영화에서 여성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백인 비서, 비비안 그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캐서린은 흑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런 압박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부분이었고 음. 저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죠. 네 네. 명은. 근데 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간다면은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 아. 근데 사실 저희 띠부님과 조박사님 아무래도 저희 인생 선배시고 또 이미 업계에 진출하신 지도 시간이 아주 오래되신 그런 선배님들인데 좀 이 미국 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 아시안, 동양인으로 일한다는 건 좀 어떤가요? 일단 조금 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네. 아무래도 외국인으로서 어떤 외국에 와서 네. 주류 사회에 섞여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이 언어라는 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언어하고 내가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못하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면 조금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그죠. 다행히 이제 엔터나 예술 같은 경우는 네. 말이 안 통해도 뭐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 기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생각보다 엔터 쪽에서는 그 다인종들이 많은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네네. 가수들 네네. 중에서 유명한 흑인 래퍼들도 있고 가수들도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저희 쪽 뭐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그런 말 이외의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그 결과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네. 좀 그런 면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는 진입 장벽이 조금 덜한 분야인 것 같아서 좀 덜 치열하긴 하죠. 그리고 어. 한국 사람들이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유학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열심히 잘 하셔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네네. 좀 한국 사람들은 기대치를 항상 충족시킨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서 도망가지 않는다, 맡기면 해낸다. 어떻게 보면 뭐 그 해병대 정신? 아. 까라면 깐다. 약간 뭐 네. 그런 느낌의 우리가 좀 교육을 받고 어렸을 네. 때부터 한국적인 그런 정서에서 도망가지 마라,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라.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지 어. 그런 면에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것들이 네. 저희 한국 인종에 대해서 좀 뭔가 이미지가 겹쳐지나 봐요. 그리고 그런 그런 것 면에서는 같아요. 좀 신뢰를 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어.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또 악용하는 그 위에 백인 계층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흥미롭네요. 얘네들은 시키면은 군소리 없이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했다라고 내세우거나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잘 포장해서 최종적으로 내 거다라고 이제 포장하는 예, 슈퍼바이저 리더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있네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용당하는 입장에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렇군요. 극복하려면은 좀 자기 의사도 확실히 표현을 하고 내가 네네. 했다라고 자랑도 하고 또 작은 음. 일도 좀 이렇게 확대 포장해서 좀 거창하게 하는 그런 아웃고잉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좀 맡긴 일은 잘하는 네. 뭔가 좀 리더십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아주 아. 큰 자리를 맡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늘 달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적으로는 성공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틀어서 아울러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네. 정말 큰 타이틀에 가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두각을 보이는 그런 저희 한국 분들이 없는 걸 보면 그런 네네. 것들은 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아온 것들에서 발견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저도 들은 적이 있었던 거는 이제 이게 뭐 사실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한국인들이 특히 겸손이라는 그런 그 덕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누가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약간 먼저 말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것이 겸손이란 덕목인데 이제 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게 아니면 진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으면 "땡 유. 감사합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가 미국에서 뭔가 살아갈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나는 이런 걸 잘했다 이런 것도 표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고 조언을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딱 농 PD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이 없나요?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저는 겸손한 척을 잘합니다. 겸손한 척. 그 작은 일도 엄청난 포장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네. 아, 아주 요만한 걸 네, 가지고 뻥튀기 이만한 전문가이기 거를 때문에 저는 뻥튀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아. 미덕입니다. 성공하시겠네. 네. 훈훈한 덕담 맞나요? 근데 전 띠부님의 경험도 좀 궁금합니다. 좀 비슷하신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맞는 토픽인지 모르겠는데 또 네. 한국 분들이 이렇게 큰 자리에 가면은 네네. 두각이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네. 한국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1세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1.5세 1세대 네. 그리고 뭐 2세대 나오겠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하기 전에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아시안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애니메이션 회사에 가도 다 90%가 백인 남성이었고 근데 헐리우드가 캘리포니아니까 또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개방적이고 진보적으로 먼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지금 애니메이션 회사 가면은 뭐 애니메이션 학교를 가도 그렇지만은 네. 여성이 이젠 90%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젠 백인이 잘 안 보이고 네. 아시안들이 많이 보이고 그죠. 뭐 그렇게 되면서 1.5세나 1세대들이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또 이루어가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단 말이야. 네네.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네. 근데 이제 어느 일정 이상 갔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 자리에 가면은 다른 유대인들을 이끌 줄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네. 자기 성공에서 끝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국 아티스트들이 어떤 그룹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세력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세력화를 못 시켜요. 각자의 자리에서는 잘 하시는데.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이뤄냈어. 내가 개인적인 성취를 해냈어. 네. 거기서 좀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의 그거의 의미로 지금 끝이 나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개인적인 조금 생각인데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빛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그 뒤에가 또 이어져 가야 되고 네네. 후세대가 이어져 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력화라는 정치. 것도 어떻게 보면 그치. 정치고 처세라는 것도 정치고 조직 음. 내에서 뭔가 자기 자리를 잡아간 정치인데 특히 백인 유대인들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죠. 세력화하고 백인들은 정치하고. 저희는 좀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할까? 개인적인 성취가 끝나면 거기서 이제 됐어하고 좀 내려놓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흥미롭네요. 하긴 근데 또 농 PD는 또 뭔가 기대가 되네요. 또 자신이 이게 아마 또 저로 오나요? 정치 세력화 하나. 농 PD가 빨리 이제 어유님을 이끌어 줘야 돼. 제가 네, 빨리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한 거잖아요. 잠깐 정치를 이제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인턴 2주차 됐는데. 2주차 되면 저기 사장님이랑 밥도 먹고 티타임 한번 하고 사우나도 가고.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실행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주제 마무리는 항상 오늘 좀 이런 방향으로 오는 것 같네요. 흥미롭습니다. 배가 아파서. 네. 저도 이제 말단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말단에서. 네. 말단에서 이제 한 단계씩 올라왔는데 이제 좀 이렇게 뭐 좀 높은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 회사 안에서 막 엄청 높지는 않죠. 왜냐면 엔터 회사라는 게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내가 그죠. 뭐 부사장인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근데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그냥 높은 그냥 직급일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 정도까지만 가도 사실 이제는 미팅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내 스태프들 미팅이 있고 이제 내 이제 회사의 윗분들 미팅이 이제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네.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은 많이들 아시안이야. 어. 많이들 아시안이야. 물론 제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시안을 좀 무의식적으로 더 뽑은 걸 수도 있는데 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애니메이션 산업만 얘기하자면은 아시안들이 많아요. 네. 백인들이 없어요. 사실 백인들이 애니메이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백인들이 헐리우드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네. 90년대나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윗분들 미팅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최소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계열사의 사장까지는 그래도 본단 말이에요. 그죠. 애니메이션 회사도 어떤 영화사의 계열사입니다. 네. 월트 디즈니 TV랑 월트 디즈니 장편은 다른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가 망했다고 하나가 다 같이 저희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계열사 사장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볼 거 아니에요. 미팅 가면은.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가잖아. 그러면은 나 혼자 아시안이에요. 저 다 백인이야. 와. 전부 진짜 백인이야. 신기하다. 네, 헐리우드는 아직까지도 상위 10%는 제 생각에는 백인과 유대인이 잡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거를 뚫어야지. 농 PD가. 예. 농 PD가 농 PD가. 아. 가라 농 PD. 열심히 좋은 정치인이 돼보겠습니다. 포켓몬볼 던지듯이. 그래서 아직 물론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이나 다른 쪽은 잘 뭐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네. 제가 경험한 애니 업계에서만 해도 아직까지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입지가 그냥 폴까지는 가. 근데 해리슨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어. 아직까지는. 현실이다. 조금 씁쓸한 현실이네요. 확실히 뭐 그래도 이전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낀 거는 이제 뭐 여자 아시안 감독님들 약간 아트 디렉터도 그럼요. 많이 예. 생기신 것 같고 여성 감독들도 많이 네, 생기고. 엄청 많으시고 한 거 보면은 그래도 너무 대단하시고 되게 네. 노력하고 계신다는 게 좀 변화하고 느껴지는 것 있죠. 같아요. 그리고 국가 브랜드라는 게 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어.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그냥 개발도상국이라고 보는 사람들보다는 네네. 또 문화적으로도 뭐 K-팝도 있고 한국에서 나온 게임 중에 성공한 게임들도 있고 그죠. 네. 전체적으로 엔터 쪽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오징어 게임 승리. 한국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 네. 살짝 위에 있다. 뭐 이런 창의력이나 뭐 이런 아트적인 뭐 감수성이나 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는 상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 때보다 노피님 같은 분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하기에는 더 좋은 그 운동장이 마련이 된다. 열심히 하기엔 달렸네요. 네. 저희 선배들이 다 저희 몸을 다 바쳐서 닦아놓은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력이 빠졌고 에이, 예. 무슨 소리세요? 할증됐고 방전됐고 지금 두루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농 PD는 좀 무섭긴 해요, 근데. 아, 왜 올라오는 그러세요? PD는 저번 지인 예, 예. 특집에도 그랬거든요. 후배들을 경쟁 상대로 본다. 아, 분명히 언젠가 맞습니다. 나 기력 다 빠졌을 때 나 밟고 일어나면서 네. 발톱을 아, 드러내지 않고 네, 지금 숨기고 있는 발톱을 거. 드러내겠죠. 네. 제가 쓰러질 때 아마 뒤에서 농 PD가 이제 그 자리를 밟고 칼을 꽂겠죠. 칼을 꽂는 건가요? 제가 칼을 잘 꽂는 건가요? 바통받아서 가겠습니다. 칼 꽂고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네. 이러면서 푹 이제 푹 쉬십시오. 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저나 농 PD처럼 아직 업계에 제대로 발들이지 못한 그런 네. 학생들과 또 이제 아직 엔터업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딱 정말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정보들인 것 같아요. 딱 직접 거기서 그니까요. 일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흥미롭네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네네.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았어요. 많이 네. 좋았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진 거고 어. 캐서린이에게 기회가 갔던 것처럼 기회는 반드시 갑니다. 오. 기회는 반드시 가는데 캐서린처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이 길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20대를 다 보냈던 것처럼
다니엘도 고통스럽게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가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기회는 반드시 와요. 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줄거리 꽁트는요. 사실 이전 꽁트에서 같은 시퀀스예요. 이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영화에서 약간 아, 소름 돋는 네, 명장면이죠. 좀 명장면이죠. 해리스는 캐서린을 붙잡지 못했다. 침묵 속에 얼어붙은 사무실에서 해리스는 아무 말 없이 캐서린이 말하는 커피포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간다. 캐서린의 말대로 커피포트는 2개가 놓여있고 작은 커피포트에는 colored, 유색 인종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다. 해리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스티커를 떼어내고 접어 구겨버린다. 사무실에서 800m 떨어진 웨스트 컴퓨팅 그룹 빌딩. 대낮부터 공사도 없는데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크게 길 바깥에서 들린다. 모든 여성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물론 백인 직원들과 흑인 직원들은 나뉘어져 해리슨 씨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해리슨은 쇠막대기를 들어 힘차게 유색인종 전용이라 적힌 화장실 표지판을 부수고 있다. 빌딩 경비원도 남성 직원들도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못한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흑인과 백인을 갈라놓았던 표지. 마지막으로 휘두른 쇠막대기가 마침내 표지판을 벽에서 떨어뜨린다. 이제 됐군. 해리스는 백인들을 보며 말한다. 이제 유색인종 화장실은 없어. 백인 화장실도 없고 그냥 변기가 있는 화장실일 뿐이야. 해리스는 흑인 여성 직원들을 보며 말한다. 특별히 캐서린을 가리키며. 캐서린, 이제부턴 쓰고 싶은 곳을 써.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해리스는 표지판을 들어 버리러 간다. 나사에선 모두 같은 색깔의 소변을 봐. 와, 으차 이 소리부터. 저도 이 장면을 제일 인생 깊게 봐갖고 와, 물론 이거를 예상하고 그걸 본 건 아니지만 네. 감정이. 제일 멋있는 장면이긴 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는데 대사들이 어쩌다가 저한테 이런 배역이 영광이. 저기 와, 꼭 저기 조 박사님 마지막 대사는 에코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사에서 모두가 같은 색 소변을 봐. 메아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나사에선 모두 같은 색깔의 소변을 봐. 이 영화에서 제일 좀 에너지가 확 한번 터지는 장면인 것 같겠네요. 대사도 너무 멋있어요. 대사도 네. 멋있고 이게 진짜 간지나는 장면이었죠. 좀 멋있다라는 네. 진짜 생각이 딱 들었던 장면이었고 이제 또 봤을 때는 속으로는 뭐 당연한 일인 거 아닌가? 뭐 요즘 일에는 당연히 뭔가 이게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짜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옛날에는 뭐 화장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진짜 기겁할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일인 건데 근데 이제 특히 해리스는 백인으로서 백인들의 그 입장과 백인들의 시선이 되게 중요했을 법한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 직원의 불편했던 점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그걸 또 이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야, 예전에 한 10년 전에 텀스라는 슈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네. 네네네. 네, 기억나요. 탐스. 네, 한 켤레 신발을 사면은 한 켤레를 신발이 없는 아이에게 주는 회사였거든요. 네네. 네.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이 이 회사를 왜 이제 만들었냐면은 개발도상국 같은 거죠. 이제 그런 나라에 가서 어린이들이 신발이 없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지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텀스 슈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조금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거는 네. 문제를 보았을 때 생각으로만 저희가 해답을 알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또 다른 그쵸. 차원이라고 이제 이 텀스 슈즈를 만든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맞는 말이죠. 들었거든요. 네네. 해리슨이 약간 그런 거죠. 이제
해리슨도 사실 흑인들의 시선이 아니라 백인들의 시선이 더 부담이 됐을 상황인데 그죠. 그쵸. 자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행동으로 그쵸. 옮긴 거 아니에요. 옮겨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음. 유색인종 표지판을 부수면서 우리 모두는 뭐 같은 소변이라는 색깔 소변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뭐예요. 우리 다 같은 사람이다. 다 같은 인간이다. 문제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해답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였죠. 그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 되게 멋있게 본 캐릭터입니다. 미국은 로켓 발사에 성공하고 우주인을 지구 밖으로 보내는 프로젝트에서 한 걸음씩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주인 존 글렌을 무사히 귀환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우주선의 재진입 계산은 질량, 중량, 속도, 시간, 거리, 마찰, 미풍의 변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매번 달라지며 캐서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또한 수석 엔지니어 폴의 견제도 견디며 일하고 있다. 해리슨과 폴은 펜타곤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컨퍼런스 룸으로 향한다. 창문 변경을 반영한 발사 좌표예요. 캐서린은 계산이 담긴 보고서를 넘긴다. 아이, 전산원 이름은 뺀다니까요. 고쳐와요. 제가 계산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야죠. 아이, 말 들어겠는데. 민석이. 절차상 안 돼요. 절차상 안 돼요. 폴, 무슨 일인데? 미팅에 가야 하는데 따라오지 않은 폴을 향해 해리슨이 돌아온다. 해리슨 씨, 브리핑을 듣고 싶어요. 갑자기? 왜? 데이터 변경이 너무 빨라요. 캡슐도 변하고 중량, 착륙 지점 모든 게 매일 변해요. 계산해도 브리핑 끝나면 다시 계산해야 해요. 글렌 대령 발사 불과 몇 주 후예요. 아직 수학적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 참석을 못하나? 해리슨은 폴에게 반문한다. 폴, 보안인가가 없으니까요. 데이터는 변하는데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면 일에 차질이 생겨요. 저도 들어가서 들어야겠어요. 펜타곤 브리핑은 민간인은 못 들어가요. 계산 설명은 제가 적임자고요. 캐서린은 여자고 규정상으로는 여자는 참석이 알아, 폴. 하지만 나사에선 누가 규칙을 정하지? 해리슨은 캐서린의 미팅 참석을 허락한다. 펜타곤 군 관계자들과 우주인 글렌 대령이 모여있는 큰 미팅룸. 캐서린이 들어오자 모두 그녀를 본다. 뒤따라 들어오는 해리슨. 개조 및 발사 시간대 담당 캐서린 고블입니다. 오늘 논의에 필요한 직원이죠. 모두 그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글렌 대령은 웃고 있다. 미팅이 시작되고 착륙 지점에 관하여 논의해야 하는 시간. 해군이 바다에서 글렌 대령과 우주선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20마일 안팎. 해군은 정확한 착륙 지점을 요구한다. 외람단 말씀이지만 캡슐이 매일 변경됩니다. 궤도를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되지? 해리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서류들을 뒤지는 폴. 캐서린이 침묵을 깨고 발언한다. 시속 17,544마일입니다. 캡슐이 저고도에서 돌고 있을 때의 속도죠. 그의 명쾌한 대답에 모두가 놀란다. 자, 그 과속 딱지는 나눈 당상이군요. 글렌의 유머가 딱딱했던 분위기에 웃음을 준다. 그럼 속도와 발사 시간은 나왔고 착륙 지점은 바하마가 좋겠군. 그 재진입 지점은 나왔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나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이론상은 넘었어야죠. 그 정보로 지점을 계산해야 할 겁니다. 정확히 언제 나온 겁니까? 모두가 이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자신이 없는 건지 확신이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해리슨의 실수에도 모두 진지하게 그를 보며 그의 대답을 기다린다. 매우 막중한 책임과 부담이 해리슨에게 향하는 이 시점. 해리슨도 모두의 시선에서 그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 해리슨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흰 분필을 본다. 캐서린, 해리슨은 흰 분필을 들어 캐서린에게 건넨다. 보여드려. 캐서린은 흰 분필을 건네받아 칠판이 놓여진 미팅룸 앞으로 향한다. 이제 모두의 시선이 캐서린을 향한다. 캐서린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숫자들을 칠판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재진입 지점은 2999마일 상공, 착륙 지점에서 저 정도 거리예요. 바하마로 가정하면 시속 17,544마일로 재진입, 370피트, 강하각, 46.64도, 속도 제곱, 4인, 중력 제곱, 4인, 32피트. 그럼 거리는 2053만 372피트, 혹은 2999마일, 혹은 46.33도. 모두 그녀와 적어내려고 하는 계산을 경이롭게 본다. 글렌 대령 또한 놀라고 해리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심지어 그녀를 견제해왔던 폴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정이다. 그럼 착륙 지점은 북위 5.0667도, 서경 77.333도입니다.
명쾌한 해답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나왔다. 놀라움에 침묵이 잠시 이어지고 글렌이 그 침묵을 깬다. 그 계산 마음에 드네요. 아! 모두 웃는다. 무거웠던 부담과 걱정이 속 시원하게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다. 미팅이 끝나고 해리슨과 캐서린이 나갔지만 글렌은 다시 칠판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야, 아. 어유님의 원맨 쇼가 아주 어, 아니, 근데 석사포 랩인데요, 완전히. 네. 조 박사님의 그 보여드려는 아, 메소드 연기. 아, 네, 톤이 보여드려.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믿음이 딱 그렇게 전달되는 게 네. 연기에서 느껴졌어요. 캐서린에 대한 믿음. 네, 무한 신뢰. 아, 그런 실내. 그 와중에 글렌 대령님도 정말 멋있었는데 약간 네. 버터 한 스푼이 살짝 추가가 된 듯한. 영화에서 멋있었- 멋있었지만 네. 여기서는 좀 네. 더 약간 느끼하게. 네. 갑자기 엘비스가 나온다. 엘비스 선생님으로. 유명 가수였죠. 엘비스. 아, 엘비스. 그리고 역시 네. 관계자 하실 때는 또 아서플렉이 나왔나요? 아, 잊히는 줄 알았지만 계속 나오는 그. 아서플렉 뭐 멀티버스 같아요. 아서플렉이 무슨 펜타곤에 취직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라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네. 취직을 했구나, 아서가. 취직했다니. 저기 농피디님 그 네. 메소드 연기에서 좀 헤어 나오셔야 돼요. 아, 그때 너무 몰입해서 이게 몇 너무 달 가네요. 아직 안 뛰어나오고 계시네요. 네. 아카데미 수상자의 연기를 따라하려다 보니까 그냥 아예 몸에 흡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아서플렉이 막 계속 나와요. 아서플렉이 무슨 나란 일 걱정하는 데서 나오니까 웃기더라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시퀀스였어요. 야, 너무 멋있었죠. 왜 진짜 그러냐면은 멋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물론 그 화장실 장면도 좋긴 했지만은 네. 네. 딱 한 장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굉장히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었거든요. 그 케빈 코스트너가 이렇게 흰 분필을 집어서 이거를 캐서린한테 건네줄 때 그 흑인 캐서린의 손이 들어와서 그 흰 분필을 받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영화의 어떤 그 감동이 거기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흑인이었던 캐서린, 뭐 일단 흑인이다 뭐 여성이다 이런 걸 좀 떠나서 누군가가 어떤 개인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네. 공동체에 속해지는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는 많아요. 개인이 공동체에 속해지면서 나오는 주변에 그 캐릭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이 영화에서는 그 폴, 제가 연기했던 네. 검정색 마커로 숫자들을 가려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와 정반대로 해리스는 흰색 분필을 이제 그녀에게 건네주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물론 이게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은 네. 어떤 백인들의 고유의 것이라고 하는 그 흰색, 그 흰색을 좀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좀 울컥했어요 그때. 그러게요. 이 부분은 진짜 저는 못 캐치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굉장히 빨리 설레네요. 지나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뭔가 좀 많이 좀 내 자신도 좀 생각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나는 폴이었나 아니면 해리슨이었나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주 파일럿 그 글렌 있잖아요. 네. 네네. 그 사람이 그 다른 시퀀스에서 환영회가 열리거든요 나사에. 그렇죠. 직원들이 나와서. 근데 유일하게 그 사람이 혼자 사회적으로 규범이라고 말을 하는 어떤 안전한 그 선을 넘어서 흑인 직원들 쪽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네네. 그리고 맞아요. 그들을 인정해주죠.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이게 엘비스 목소리로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엘비스 목소리. 그들 인정해주고. 근데 물론 그가 그럴 수 있도록 옆에서 또 허락해준 거는 해리슨이었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미소 짓고 상대방에게 폴처럼 경계하고 적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농담이 그게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왜냐면은 뭔가 글렌은 뭐예요? 모든 미국 시민이 바라보는 영웅이에요. 맞아요. 그 영웅이 이 미팅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모두가 다 여자가 어디 감히 이 펜타곤 미팅에 어디 감히 흑인이 여기 펜타곤 미팅에 그런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가장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 뭐야 그 경계선을 농담으로 그냥 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캐서린이 했는데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그의 농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캐서린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야, 음. 의도됐네요. 그걸 또 자연스럽게 유도한 그 글렌의 또 역할. 야, 멋있다. 이렇게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조연들이잖아요. 네네. 자신이 주인공인데 사실은 글렌이 자신이 주인공이고 해리슨도 자기가 대장인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좀 감동이었어요. 물론 이제 캐서린이 성공을 하고 이 흑인 주인공들이 성공을 하는 것도 감동이긴 하지만은 물론 제가 좀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농PD님이 그때 좀 나눠주셨던 은사님처럼 6학년 때. 이제 몰라 제가 20대였으면 아마 나도 주인공한테 더 마음이 갔을 거예요. 나도 빨리 저렇게 네. 여기서 성공을 하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거보다도 내가 저런 조연들이 될 수 있었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높아지려는 산이었다면은 지금은 누군가가 쉽게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선배님들의 역할이 있었고 한인 선배님들 저에게 또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백인 친구들이나 뭐 다른 인종 어떤 리더들 중에 또 저를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바나바는 사실 그 본인의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라고 주변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네. 그쵸. 왜냐 얘는 진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구나. 얘는 진짜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이구나.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이제 한 역할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살해를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에서 바울이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믿었지. 우리를 어저께까지 죽이더는데 갑자기 그죠. 얘가 이제 예수 믿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그 징검다리를 이제 해준 게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시니까 네. 예수가 하신 일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또 바나바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랑 같이 목회를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써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받아들이지. 네. 아마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 거예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 2명이다 이러면은 쉽지 근데 않죠. 우리가 뭐 목사님 뭐 우스갯소리고 사실 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인공 역할인데 내가 이거를 누구랑 쉐어를 해야 된다?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 자리 양보한다는 거는. 네. 근데 겸손한 조연이 위대한 주연을 만드는 것처럼 영화에서. 네. 근데 저는 그 조 박사님이 그때 지인 특집 할 때 심리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다. 물론 우스갯소리를 하시긴 그죠. 하지만은 저한테는 사실은 조 박사님이 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조 박사님은 진짜 겸손하세요. 진짜 조 박사님처럼 이렇게 겸손하신 분 잘 못 봤어요. 근데 조 박사님이 가끔 이렇게 프로젝트를 물어보시거든요. 그 프로젝트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고. 알박거리. 알박거리. 어때요? 사실은 중간다리 역할을 저는 조 박사님이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 쪽은 잘 모르고 사실 인맥도 없어요. 조 박사님처럼 인맥이 없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인맥과 대단한 어떤 자리에 계신데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겸손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제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조 박사님입니다. 이분님의 해리슨. 조나바. 저분 그렇게 발음이. 네. 조나바. 네. 월 중에도 슈퍼 을이 있어요. 갑이 일을 이렇게 주는 입장이고 고용하는 입장인데도 이분이 안 해주면 진짜 안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겸손 말고 뭐 이렇게 낮추는 거 말고는
어렵거든요.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사실은. 겸손하시네. 이런 그쵸. 입장에서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아쉬운 거는 늘 저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런 자세가 좀 몸에 익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진짜로 제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앞길 가기 바쁘고 내가 빨리 그 수석 엔지니어 자리에 가기 바쁘고 근데 또 이제 남들은 그 검은 마커로 막고 남의 자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저희에게는 해리슨이신데 왜 그러세요? 지금에 맞아요. 와서 이제 해리슨이 되는 거죠. 지금에 아, 와서요. 폴일 때 안 뵙고서는 해리슨 때 뵈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가요? 해리슨 집에서. 아무튼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해리슨의 그 이야기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꽁트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글렌이나 그러니까 이제 캐서린을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제 캐서린의 능력이 이제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되게 감동적인 그런 일들도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서 또 함께 그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여주인공 3명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네. 번째 캐서린 존슨 가장 주인공 그녀는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그 천재적인 수학 능력으로 되게 엄청난 계산을 빨리 했잖아요. 흑인 네. 여성 최초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 조기 입학한 그 여성인데 그 나중에 닐 암스트롱이 세계 최초로 그 달 착륙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수학 공식을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에 이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야. 그래서 나중에 그 대통령 상도 받게 되시고요. 정말 그 네네. 나사에서 아주 미국의 그 우주 개발의 터닝 포인트 순간에 함께하면서 나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이 되십니다. 와우. 두 번째는 도로시 본. 도로시는 결국 마지막에 랭글린 연구센터 입사하여서 최고의 흑인 여성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이고요. 나사 최초로 IBM 컴퓨터가 도입되었을 때 그 컴퓨터의 시대를 내다본 그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그 현재 IBM 컴퓨터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 됩니다. 와, 영화에서 잘 표현됐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리 잭슨. 그녀는 뛰어난 수학자로서 입사했잖아요. 근데 그녀가 원했던 꿈이 이제 엔지니어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여러 가지 방해물들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결국 흑인으로서 진짜 여성으로서 나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전체 최초로 첫 여성 엔지니어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진짜 그런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면서 역사를 네. 창조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디테일하게 안 다뤘지만 저는 이 메리님의 스토리 사실 굉장히 좀 감동이 울림이 있었어요. 마지막 진짜. 남편의 서포트도 그렇고. 그 영화를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주인공 3분 중에 이제 캐서린만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봤는데 사실은 메리와 도로시라는 그들만이 또 겪는 어려움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그죠. 그 영화를 그쵸. 보시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 이민자로서 이제 아시안인으로서 여기 살고 있는데 네네. 그냥 뭔가 안 적어 있었던 건 아닌가. 뭔가 나도 정말 이 여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 억압과 차별들을 견뎌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되게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네. 좀 되게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아까 띠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빛내게 하는 그런 조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네네.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네. 애니메이션인데 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조연이 이제 주연한테 결국 지는데 그 조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이게 만약 애니메이션이라면 나는 저 주연에게 진 조연이겠지?"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캐릭터가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는 주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또 제가 바나바나 이 영화 같은 조연이 좋은 조연이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 또 나는 나의 인생에서는 또 나도 빛나는 주연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야. 많이 인상 깊게 봤어요. 야. 네.
예, 저도 되게 비슷한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영화 속에서 뭐 억울한 상황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도 그냥 묵묵히 견디다가 딱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본인을 부정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한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좀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자리들이 주어졌을 때 좀 어떤 음. 자세로 임해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좀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준 너무 멋있는 작품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전체 영화를 봤을 때 비주얼적이나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그 글렌이 우주 비행사들 5명 후보들 다 놓고 누가 제일 먼저 우주에 가고 싶어요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글렌이 양손을 들잖아요. 네. 네네. 그랬을 때 간지난다. 야, 음. 멋지다. 예. 양손. 그 자신감. 굉장히 경직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를 유머러스하게 풀면서 자기의 그 낙천적인 성격과 우리는 해낼 수 있어라는 그 무한한 자신감 뭐 이런 네. 것들을 야. 표현하는 그 디테일이 그 실화도 그랬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거를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 장면에 이렇게 연출했다라고 하면 이 신 하나만큼은 정말 멋진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스토리라는 것들이 이제 글로 썼을 때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아마 이 장면을 글로 썼으면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가 뭐 누가 제일 먼저 간다고 했을 때 5명이 손을 든다. 그중에 글렌이 양손을 들어 글렌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된다. 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말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캐릭터와 그 상황에 그 긴장됐던 것들을 확 완화시켜주는 그런 릴렉스한 순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적으로 인상 깊었던 연출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태어난다면 글렌처럼 또 약간 그런 그래서 멋있으신데. 보시면은 그 되게 나오는 분량은 적지만 그런 좀 씬스틸러로서의 역할로 그 글렌이 되게 멋있게 보여줬던 네. 아무튼 저기 되게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강추. 네, 강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꿀바. 꼴바. 꿀바. 어이유와 눈피디 함께하는 이 시간 재밌고 웃긴 수다 영화 이야기 펼쳐져 삐부도와 함께 새로운